반갑습니다. 오늘 엠브로토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밌는 시간 가지게 될 PD 양유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야기는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밌죠?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과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엠브로토스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 앞부분에 사회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엠브로토스는 메네텍의 핵심 제품입니다. 자, 이 엠브로토스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이 엠브로토스를 만드는 이 메나텍 회사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이 시점까지 왔는가에 대한 재밌고 즐거운 얘기를 조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자, 엠브로토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기 그림이 보이죠? 저 그림이 보이는 제품이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엠브로토스는요, 저 제목처럼 메나테크의 독보적인 특허 물질,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21세기 어떻게 보면 웰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면역과 관련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엠브로토스란 말도 생소하시고 글리코 영양소란 말도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자, 글리코 영양소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말 그대로 글리코 뉴트리션, 글리코 뉴트리션이 영양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당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자,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는 뉴트리션은 과연 뭘까 보면 밑에 보시면 현대 식생활로 현대인들이 식생활로 섭취하기 어려운 자연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한 미량의 다당체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유일하게 메나테크의 특허 조성 물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제품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의 엠브로토스 라이프 말고 미국 제품을 이렇게 사진에 올려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데 표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엠브로토스 라이프하고 밑에 딱 작은 글자로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글리코 뉴트리션이라는 글자 혹시 보이세요? 예, 글리코 뉴트리션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플리먼트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영양제다라는 이름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제품은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 제품, 즉 엠브로토스 F에 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알로에베라 겔 제품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조금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부터 시작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실 게 이 글리코 영양소가 과연 무엇이고, 그럼 또 이 글리코 영양소의 제품에 왜 우리는 엠브로토스 베라겔이라는 제품이 써져 있을까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선 글리코 영양소 보시면 원료가 저기 보이세요? 적혀 있습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 원료에 보시면 가운데 사진 하나 보이시죠? 저 그림이 무슨 사진인 것처럼 보이세요? 모르세요? 처음 보는 그림인가요? 알로에베라죠. 예, 알로에입니다. 예, 글리코 뉴트리션은요, 여기 보시면 알로에베라라든지 트라가칸트검이라든지 가티금, 아라비노 갈락탄 같이 다양한 영양소, 식물 유래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알로에베라 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이 글리코 뉴트리션이라는 용어, 즉 글리코 영양소가 아직 건강기능식품 분류 코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글리코 영양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로에베라, 특히 알로에베라 제품은 우리나라의 건강기능법상에 있죠, 제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표기를 어떻게 한다? 알로에베라 겔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엠브로토스 제품을 뭐로 오해하실 수 있다. 그냥 알로에 제품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제품은 알로에베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 유래 당들을 포함한 제품이 알로에베라 제품이 바로 뭐다? 엠브로토스 제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엠브로토스 제품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알로에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 메나텍의 글리코 영양소는 알로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알로에베라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 알로에베라는 사실 고대부터 뭐로 사용해왔다? 약용식물로 사용해왔습니다. 이 약용식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약초죠. 예전에 약이 없던 시대 때 바로 약처럼 사용했던, 그러니까 식물 속에 고유한 어떤 활성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약처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BC 2200년부터 수메르인부터 이미 나와 있고요. 기록이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집트, 여러분 아시는 누구야? 클레오파트라에 있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의 기록,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알렉산드 대왕이죠. 전 세계를 바로 정복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반드시 전쟁을 치를 때 뭘 가지고 가져간다? 알로에를 가져갔대요.
이유는 뭘까요? 알로에가 상처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라는 여러 가지 예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항산 정책이 나서 군사들이 다치게 되면 그 부위에 뭐를 발랐다? 알로에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BC 2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 어떤 기록에 보면 가장 많이 알로에가 등장합니다. 또 최근 여기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죠. 이게 이태리 화가입니다. 19세기 피에르토 롱고라는 이 화가의 약재상이라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속화죠. 거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알로에가 보이시죠? 바로 이 약재상에 알로에가 있다는 것은 결국 약처럼 알로에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최근 연구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럼 없나? 우리나라도 있죠? 어디에? 동의보감에. 여러분 동의보감 어딘지 아시죠? 누가 쓴 거예요? 허준. 예, 한의사인 이 동의보감에도 바로 알로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또 그래서 결국은 알로에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위장 건강이라든지 혹은 항산화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알로에가 쓰이는데 단순하게 이런 기능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195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1950년대 하면 기억나실 건데요. 40년대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죠. 자, 세계 2대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서는요 43년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독일에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빨리 더 먼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저기 뉴멕시코 로스알레모스에 모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핵폭탄을 제작하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피폭 피해. 방사능 노출로 인한 심각한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화상 치료법을 연구할까라고 과학자들이 찾다가 문헌을 보니까 뭐가 있죠? 알로에가 있는 거예요. 알로에가 피부 치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합니다. 방사능 노출에 의한 화상 치료법을 토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토끼가 보이죠? 배 쪽에 바로 이미 방사능 노출을 시켜놨어요. 시켜놓고 나서 세 부위를 다룹니다. 한 부위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한 부위는 어떻게 해요? 한 일주일 지난 알로에를 바르는 거예요. 또 한 부위는 어때요? 신선한 알로에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해놨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오직 신선한 알로에를 바른 그 부위에만 어때? 어떤 영향이 있다? 부위에만? 예, 화상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르지 않거나 혹은 일주일 지난 알로에를 발란 곳에는 전혀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로에가 피부 치료에 좋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알로에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오직 신선한 알로에만 그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신선한 알로에 속에 있는 또 성분은 뭔가를 연구해 봤고요. 봤더니 알로에베라겔의 굉장히 중요한 활성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안 읽어지죠? 에이스 만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할 단어가 바로 에이스 만난입니다. 자, 에이스 만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이 최근 연구에요. 1980년대 최근 연구에 에이스 만난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아까 진행됐던 취사량 수준, 사람의 생명을 잃을 만큼 이 취사량 수준의 방사능 피폭 실험지를 테스트해봤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방사능에 노출돼도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밝혀졌고요. 두 번째 뭐가 밝혀졌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뭐예요? 무독성. 일단 독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독성이 전혀 없으면서 천연의 면역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연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로에가 면역력을 조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알로에는 그냥 어디에 좋다?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고 장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쉽게 얘기하면 면역을 조정하는 기능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면역 조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면역 조정. 대부분 사람들에게 면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면역이 높으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면역은 높으면 좋다. 예, 면역은 밸런스입니다. 면역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면역은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면역이 너무 낮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가장 기본적인 게 감기죠. 감기 가장 가벼운 거 암이라든지 감기 그 다음 또 뭘까요? 조금 더 문제가 되면 대상포진 같은 건 오죠. 그 다음 더 심각하면 암 같은 게 오죠. 이거는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면역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 내 몸에 뭔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그게 여러분 과면역이죠. 높은 거죠. 어떤 거죠? 알러지죠. 대처적인 거 알러입니다. 그래서 피부 쪽에 일어나는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것을 우리가 면역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면역의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류 상태 아세요? 면역이라는 것은 내 몸의 백혈구들이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죠. 정만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몸을 보호해야 되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류 상태, 다른 말로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 가지 면역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가 면역이라든지 저면역일 때 이 모든 것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바로 알로에에 들어있는 에이스 만난, 이 만노즈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알로에에 들어있는 고유한 활성 성분이 왜 그런 역할을 하나 봤더니 이 알로에의 균형 잡힌 면역 시스템은 어떤 균형이냐면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면역 시스템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으로 작동하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을 분비합니다. 분비해서 얘네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혹은 너무 작게 분비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과면역이 올 수도 있고 저면역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에 적당한 양의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물질을 분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호를 보내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뭐다? 에이스 만난 만노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만노즈가 어디에 들어있다? 알로에베라의 가장 핵심적인 이 생리 활성 물질이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알로에가 면역에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와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알로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알로에의 핵심인 에이스 만난, 이 만노즈가 바로 우리 면역을 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알로에에 들어있는 만노즈를 먹는다고 해서 저 기능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알로에의 핵심인 바로 원자량입니다. 이 알로에의 원자량이 적당량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피부 건강, 장 건강뿐만 아니라 어디에 도움이 된다? 면역을 조정하는 데까지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로에에 들어있는 이 만노즈 중에 최상급 만노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이스 만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그냥 만노즈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무엇이라고 불러야 돼요? 에이스 만난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만난 중에서도 이 에이스 만난 중에 최고의 에이스 만난을 여기 보시면 미국 화학학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원자량이 100만에서 약 200만 달튼 사이의 부분, 원자를 가지고 있는,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이 만노즈를 특별히 뭐라고 한다? 에이스 만난이라고 부르고, 이 에이스 만난이 바로 우리 몸의 무독성으로 면역계를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의 핵심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메나텍은 이 에이스 만난, 적어도 160만 달튼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에이스 만난을 모은 성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메나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나폴은 고유명사예요. 에이스 만난, 최상급의 에이스 만난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바로 메나폴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중에 굉장히 많은 알로에 제품이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에이스 만난을 하는 원료들이 어디서 재배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로에는 무슨 을 갖고 있냐면 흡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오염이 된 거라든지 아니면 토양의 영양가가 부족한 곳에서 자라게 되면 이 에이스 만난을 최상급으로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기존에 현재 수없이 많이 재배되는 알로에의 만노스의 함량을 봤더니 보통 40만 덜튼에서 60만 덜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덜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랬더니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장 건강이나 어느 정도 피부 건강이나 그런 도움은 되지만 이 면역을 조정할 만큼, 면역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 만큼의 효과는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알로에베라 제품을 가질 때 적어도 몇만 덜튼 이상, 100만 덜튼 이상의 제품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엠브로토스나 메나폴은 160만 덜튼 이상의 만노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면역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면역이든 과면역이든
자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한 활성 성분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나텍의 이 메나폴, 에이스 만나는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 메나폴 제품은요, 알로에의 99%가 다 수분이에요. 1%밖에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1% 안에, 즉 그 1% 100%에 또 0.3%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작은 양의 만노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1kg의 이 만노즈, 에이스 만난의 파우더를 얻기 위해서는 알로에 자체가 1100kcal이 필요합니다. 엄청량의 알로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원가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농축이 아니에요. 대부분 식물이나 주스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농축을 하죠. 근데 얘는 농축이 아니라 뭘 하죠? 추출합니다. 항만, 만노즈만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원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재배지인데요. 저희들은 어디서 재배한다? 이게 코스타리카입니다. 예, 화산 지역입니다. 예, 내추럴 알로에라는 곳입니다. 내추럴 알로에라는 곳에 이 독점 거래를 해서 현재까지 오로지 메나텍에만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급 알로에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에이스 만난이 거의 160만 달턴 이상의 최고급 알로에만 사용해서 여러분들 메나폴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굉장한 제품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래서 이 엠브로토스라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에이스 만난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 에이스 만난이 바로 엠브로토스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엠브로토스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이스 만난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죠. BC 2200년부터 쭉 시작해서 최근 1980년도까지 계속해서 에이스 만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알로에베라에서 저 에이스 만난을 찾아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바로 누가 찾아냈냐면 이 1980년대 초반에 빌 메가넬리라는 박사님이 바로 알로에를 연구해서 바로 에이스 만난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분이 이름이 뭐다? 빅 메가넬리 박사입니다. 이 빅 메가넬리 박사는 굉장히 어릴 때 이 알로에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있어요. 본인이 어릴 때 사촌 집에 놀러 가서 폭죽 갖고 놀다가 폭죽이 터지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얼굴에 화상을 입으니까 이모죠. 이모가 얼른 알로에를 잘라와서 그 부위에 바르더랍니다. 발라주고 나니까 본인과 이 사촌이 피부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다?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윌은 굉장히 큰 뭐랄까요?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화학에 관심이 많아서 화학 공부를 하고 화학 교사가 됐는데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병리학이나 임상학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뭐가 돼야 되죠?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자,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쉽게 말하자면 교수님이 이 알로에 대한 연구들을 그분이 또 하고 계셨나 봐요. 독극물 연구하는 분이셨고요.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제가 어릴 때 알로에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교과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알로에가 우리 피부에 좋다라는 확정된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 왜 교과서에 실리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알로에가 어떤 데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더라.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알로에 연구. 네, 피폭 환자했더니 신선한 알로에만이 그 효과가 있더라라는 게 과학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알로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해서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만노즈가 들어있는데 이게 뿌리에서 뽑아지는 순간 2시간이 지나게 되면 효소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니까 알로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교과서에 실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빌에게 당신이 한번 알로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이 알로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제약회사에서 이 알로에베라의 그런 성분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엄청난 연구 과제비 약 50억 달러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알로에의 드디어 활성 성분을 찾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성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내지만 아까 기억나세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그 기능을 알게 되기 전에 무엇을 이분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냐면 이 알로에 치어 성분은 반드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이 단백질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다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로에를 연구해서 결국 활성점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단백질이 아니라 뭐였다?
탄수화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이 놀랐어요. 왜? 그 당시 탄수화물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은 오로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뭐다 한다? 에너지 내는 거예요. 오로지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살을 찌게 만드는 거고, 그것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알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탄수화물이고, 이 탄수화물의 한 가지 만노즈가 이 면역을 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이분에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긴 체인 모양의 탄수화물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진다? 기능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또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2시간이 지나고 아니라 10시간이 지나도 100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파괴되지 않는 분자 안정화, 특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알로에 베라의 가장 중요한 이 만노즈 제품인 대표적인 메나폴이나 혹은 엠브로토스는 유통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 메나폴은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 5년입니다. 5년 동안 걔가 제 기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믹 맥갈레니 박사님이 이 만노즈를 분정 안전시키는 기술들을 뭐 했기 때문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물질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좀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누구한테 먹여봤을까요? 특히 이 물질이 면역 시스템을 조정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한 면역 질환 환자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에이즈 환자 아시죠? 에이즈 환자는 후천성 면역 결핍 환자죠. 에이즈 환자한테 먹여봤어요. 먹여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부분을 보고 이분이 뭘 하려고 했다? 이 분자 안정하고 난 다음에 의학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엠브로토 제품을 열심히 듣고 나면 그거 왜 약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으로 만들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이거를 발견해내고 특허를 받은 분이 뭘 하려고 했다? 약으로 승인 받으려고 했습니다. 의학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의학으로 승인 받으려면 이 탄수화물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 탄수화물을 전공한 과학자가 아니죠. 단순하게 의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자 구조를 규명하기는 어려웠어요. 분자 구조를 규명하지 못하면 FDA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으로 승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분자 구조를 규명하고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아침에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똑똑하고 실험실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냐면 여기 보시면 UPS 트럭의 기사입니다. UPS 트럭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택배 기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 회사의 기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박사님, 한 분이 전화를 좀 쓰려고 하는데 전화를 좀 쓰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 그러세요? 하는데 한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니까 어떤 제약회사에다가 막 전화를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한 대학에서 자기가 전공한 학문이 있는데 그 전공한 학문을 열심히 했지만 취직할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제약회사의 품질 관리 담당, 자기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품질 관리 담당 그 부서에 취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길이었는데 주소를 잘못 가르쳐줬는지 택시기사가 잘못 가르쳐줬는지 엉뚱한 곳에 딱 내려주고 간 거예요. 가니까 장소를 못 찾아서 비는 내리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UPS 트럭이 지나가서 세웠대요. 죄송하지만 내가 중요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근데 원래 그 당시 UPS 트럭은 사람을 태우면 큰일 난대요. 근데 이분이 태우고 너무 안 돼서 태우고 그 다음 택배 장소인 어디를 갔다? 빌 과학자님의 장소로 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화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제약이나 과학 그쪽 분야에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고 나서 빌이 물었답니다. 혹시 선생님은 뭐를 전공했습니까? 그랬더니 탄수화물을 전공했다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에버랜드 박사님입니다. 바로 그 당시 영국에서 유일하게 탄수화물을 가리키고 연구했던 곳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었고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탄수화물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한 분이 바로 에버랜드 박사님이고, 이 에버랜드 박사님이 영국을 떠나서 어디로 등 날라온 거예요? 빌 과학자의 방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엠브로토스의 개발 과정 첫 번째가 바로 인재를 보내주신 거죠. 에버랜드 박사님이 바로 빌 사무실에 오게 되고요. 빌 박사님은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분이 만노즈의 분자 구조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기쁘죠. 드디어 약으로 이 승인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에이즈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병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임상을 통해서 결국 결과를 가지고 FDA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찾아가신 분이 임상 실험을 위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리학의 권위자입니다. 레즈백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이 레즈백 박사에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미리 박사님 제가 굉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로에의 활성 성분을 제가 드디어 발견했고요. 얘를 안정화시켰고요. 얘가 에이즈 환자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성분이 뭐냐? 이 과학자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단백질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같이 흥분해서 뭡니까? 라고 하니까 탄수화물입니다. 이러니까 레즈백 다니엘 안 했지요. 탄수화물이라는 말에 거절했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연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빌이 설득하게 되죠. 박사님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에이즈 환자한테 다시 한번 임상을 해봅니다 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좋다. 우리가 심포지엄 에이즈 환자에 의한 심포지엄에 발표하러 가자 해서 발표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이 만노즈를 어떤 타입으로 주스 타입으로 해서 계속해서 먹였더니 100명 중 약 71명의 환자들이 너무너무 수치가 좋아지면서 합병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를 발표했더니 심포지엄에서 그것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뭐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탄수화물은 그다시 그 기능이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을 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분들이 또 다시 임상을 합니다. 또 에이즈한테 임상했더니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어디로 가자? FDA로 가서 신약을 신청하자 해서 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제품이 약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첫 과정은 약으로 신청받기 위해서 FDA를 갔고요. 이 FDA는 반드시 약이 되는 조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이 독성 테스트를 거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은 독입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독성 테스트 LD50이라고 해서 데드라인,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한 100마리의 쥐를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적어도 100마리 쥐 중에 50마리가 죽을 때까지 용량을 조금씩 늘려서 먹입니다. 그럼 50마리 50% 이상 양이 늘어나면 죽으면 그 양이 데드라인이에요. 그 이상 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보시면 약통 딱 열면 뒤에 굉장히 많은 양의 글이 막 적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지나치게 약물을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독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쥐가 죽지 않은 거예요. 계속 먹였는데도 양을 늘렸는데도 이 독성량 LD50이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처음에는 경구용으로 먹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바꿔봤대요.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주스 타입이잖아요. 주스 타입을 해서 계속 주입을 했대요. 쥐에게 또 늘려서 주입을 했더니 드디어 쥐가 죽은 거예요. 드디어 독 LD50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해보를 했답니다. 배를 잘라봤더니 위가 터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독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임산부라든지 혹은 갓난아이들이 혹시 이걸 먹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혹시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LD50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약은 반드시 CYP450이라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약이라는 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반드시 효소 반응에 의해서 해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고 다른 가지 약물과 반응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 때 다른 약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 약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CYP450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을 만노즈를 계속 모든 약에게 상호작용 테스트 CYP450을 해봤더니 어떤 약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YP450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로 치료 기전입니다. 이 치료 기전은 약은 반드시 한 가지 반응에 한 가지 약물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물을 먹였을 때 어떤 효과,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럼 여러분 아시는 소염제가 되는 거죠. 소염은 반드시 소염이 되면 진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소염,
진통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약물은 소염 진통제다라고 표기하게 되고요. 아,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네 하면 여러분 아시는 콜레스테롤 약이 되는 거고요. 이 약물은 혈압이 떨어지네 그러면 혈압 강화제가 되는데, 아니 이거는 어떤 기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를 먹였더니, A제 한 잔을 먹였더니 혈압도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혈당도 좀 잡히고요. 염증도 좋아지고요. 둥둥둥둥둥 했더니 FDA 검사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약이 될 수 없다. 어떤 약으로 기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약으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쥐가 죽지 않았어요. LD50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과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CRP450이 통과되지 못했고 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 기전으로 밝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등재를 기전으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으로 등재되는 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약으로 등재된 거 실패한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만약에 약이 됐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 약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제약회사에서 이걸 만약 약으로 한다면 이 약 값이 어떻게 될까요? 천지를 뭐라고 할까?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천정부지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원가가 예를 들면 뭐 10달러밖에 하지 않는, 말하자면 원가가 뭐 1,000원, 2,000원 하는 것을 수백만 원에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제품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뭐로 됐다면 약으로 만들어지고 약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연 이 제품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제품은 뭘로 약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 건강기능 보조식품으로 등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과 레지맥 다니엘은 굉장히 처음에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돼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할까요?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은 알로에에서 만노주를 추출하는 기술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너무 많은 원자재죠.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고가입니다. 자, 고가인데다가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어디에다 팔아요? 슈퍼에 팝니다. 드럭스토어에 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탄수화물 제품을 돈을 주고 살까요? 안 사죠. 그리고 이 탄수화물에 대한 이런 좋은 기능들을 슈퍼 주인이 설명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먹어서 호전이 나오면 호전 관리를 슈퍼 주인이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어디에 좋은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1년 동안 2,000불도 못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이 거의 절망 상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됐답니다. 동료 의사한테 가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환자들에게 좀 권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기능은 너무 좋지만 의사분이 환자 한 사람에게 이 물질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죠. 그러면서 결국 그 상황이 안 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반 판매로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은.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은 약으로 하려다가 약 등재 실패, 그리고 일반 유통으로 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과 레지맥 다니엘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밀의 같은 교회의 한 분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한 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시고요. 또 이분은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전을 약 7개 정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부셨는데 그분이 상담을 합니다. 아니 박사님 무슨 제품인데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알로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종려 성분의 약도 안 됐고 이걸 일반 유통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박사님 그거는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품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먹은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제품은 판매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제품을 먹으면서 불편한 증상이 일어나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광고 중에 가장 좋은 광고가 여러분 아시죠? 구정 광고입니다. 혹시 롤렉스나 이런 거 막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잘 안 합니다. 정말 최고급 제품은 광고하지 않고 무슨 광고? 구정 광고로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차를 사실 때 누구에게 물어요? 딜러에게 묻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요? 차 타고 있는 사람한테 묻죠. 너 그 차 정말 좋니? 좋다니까 어때? 하고 정말 최고급 제품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사람에게 경험을 물어서 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광고를 보고 하진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은 광고를 보고 하지만 대단한 제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구전 광고와 교육을 통한 이런 형태로 이 제품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레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게 되고요. 이 레이가 유통 방법을 뭐 하라? 바꾸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 일반 유통에서 어떤 방법으로? 광고, 구전 광고로 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라고 해서 결국 바꾸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레이입니다. 저희들은 예전에 해마다 이렇게 PD가 되면 PD 서밋 하와이 같은 데 가면 이 레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레이가 메나텍이라는 회사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1번입니다. 1번. 1번이란 말 아세요? 처음 이 비즈니스에 조인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레이 로빈슨 이분이 엄청나게 엠브로토스를 많이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우리 여러분 모두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스폰서입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시면 저희들을 만나면 저희들에게 손자라고 표현하고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레이 이분과 또 샘캐스트 이분이 시작을 하죠. 1994년도에 이 메나텍이 드디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와 샘캐스트와 빌과 레지백 다니엘이 바로 메나텍을 1994년 텍사스 달래스의 바로 과학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글리코라는 물질을 특허를 받고요. 이 탄수화물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리코 영양소, 즉 탄수화물에 있는 만노즈 제품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수화물 분야에는 독보적인 회사가 뭐다? 메나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에이스 만난 바로 알로에베라부터 시작이 됐고 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처음부터 유통을 이렇게 일반 내통 유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약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일반 유통에서 결국 내통 유통으로 바뀌었고, 결국 내통 유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제품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케어받고 건강을 회복해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994년도에 이렇게 되면서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품 이름 보세요. 메나알로에라는 제품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회사는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회사인 것 같아요. 1994년도 이 회사가 창립이 됐는데, 이 1993년도에 미국에서 법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식품보조 건강식품의 가치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많은 우리 전통적인 생각은 뭘까요? 약이 내 병을 치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그를 터부시했어요. 근데 94년도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음식물에 대한 부분, 영양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크게 기여된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회사는 급격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메나텍의 가장 핵심적인 엠브로토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회사가 네트워크 회사라는 이 메나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94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럼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엠브로토스가 지금까지 어떻게 제품, 그 당시에는 메나알로에였거든요. 그때부터 엠브로토스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 회사가 진행이 됐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들을 다가 진행을 또 해볼까요? 네.